국민권익위원회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집단 민원 조정을 위한 착수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장 앞에서는 찬반 집회가 함께 열려 험난한 여정을 예고했습니다. 유흥업소 외국인 종업원들이 코로나19에 잇따라 감염되면서 속초 지역에서 신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외국인의 1차 백신 접종률도 낮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지난해보다 많은 차량이 도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석 당일이 가장 붐빌 것으로 보이는데 휴게소 안에서는 취식이 금지됩니다.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의 피해자들이 계속 숨져가고 있어 빠른 진실규명 노력이 더욱 절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민 15,000명의 서명부를 받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오색 케이블카 집단 민원 조정을 위한 착수회의가 열렸습니다. 권익위는 오랜 시간 갈등의 중심이었던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화해로 풀겠다고 밝혔는데 비공개 회의장 앞에서는 찬반 집회가 나란히 열려 쉽지 않은 여정이 예상됩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오색에서 끝천까지 3.5km 오색 케이블카 하부 정류장 예정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먼저 현장을 방문해 사업 개요와 추진 경과 등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집단 민원을 낸 주민 대표들은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 훼손이 심한 탐방로를 오히려 복원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이 요거 80몇 개 위원장이 폐지하겠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집단 민원 조정 착수회의가 열리는 양양군청 앞에는 또다시 찬반 갈등이 재현되며 회의 시작을 막는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권익위는 해체하라! 자연에 대한 폭력을 멈춰라! 한쪽에서 환경단체가 사업 추진과 아무 관련이 없는 권익위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개입하고 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고 다른 쪽에서는 장애인 단체 등이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하며 찬성 집회를 열었습니다. 권익위는 1시간가량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며 신청인 주민대표와 피신청인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와 양양군, 국립공원공단,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랜 기간 평행선을 달린 첨예한 갈등 문제인 만큼 수차례 회의를 통해 접점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은 민법상 화해의 효력이 있어 사실상 강제력을 갖는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환경 보존과 개발이라는 문제는 앞으로도 영원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결정날 사안이 아니고 실무자 회의 등을 수차례 개최해서 앞으로 충분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시간 내에 끝날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현재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취소한다는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재결 이후 원주지방환경청이 보낸 제보안 요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익위를 둘러싸고 반대 환경단체는 재결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청구했고 찬성 주민들과 양양군은 집단민원, 행정심판으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멀고 먼 화해의 길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오늘 강원도에서는 속초 19명을 포함해 35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속초에서는 한 유흥업소에서 외국인 종업원 등이 잇따라 감염되면서 오늘 19명이 무더기로 신규 확진돼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원주 6명, 강릉 3명, 동해와 철원 각각 2명, 삼척, 인제, 영월 각각 1명 등 모두 35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강원도 내 누적 확진자 수는 5,943명입니다. 강원도민의 70%가 코로나19 백신을 최소 1차 접종한 반면 외국인의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도내 거주 31,770명의 외국인 가운데 53%만이 백신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국인에 비해 접종률이 크게 떨어지자 외국인 사업장과 커뮤니티를 상대로 접종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도 이번 추석에는 지난해보다 많은 차량이 도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도로공사는 내다봤습니다. 가장 붐비는 날은 귀성과 귀경, 나들이 차량까지 겹치는 추석 당일로 예상됩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코로나19와 함께 맞는 두 번째 추석. 올해도 최대 8인으로 가족 모임을 제한하는 등 정부는 고향 방문 자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온다는 걸 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손주들하고 같이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무리한 사정이기 때문에 할 수 없죠. 하지만 도로공사는 도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전년보다 6%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휴 6일 동안 하루 평균 교통량이 36만 9천 대로 여름 휴가철인 7, 8월 주말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대 예상 소요 시간은 서울 강릉이 귀성 3시간, 귀경은 5시간 10분 정도가 걸리며 서울 양양은 귀성 3시간, 귀경 4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추석 당일 최대 교통량은 41만 3천 대로 귀성과 귀경, 여행 차량까지 겹치면서 가장 혼잡할 것으로 도로공사는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른 교통소통 대책도 마련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를 스마트폰과 인터넷, 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하고 국도 우회도로 안내 입간판을 설치해 차량 분산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한 영동과 서울 양양 고속도로 7개 구간 177km의 갓길 차로도 운영하며 이는 시속 60km 이하 서행 차량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정차로 위반이나 음주운전 등 각종 법규 위반 차량을 드론을 통해서 단속하고 구간 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과속도 집중 단속을 시행하오니 안전운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고속도로 통행료는 평소처럼 부과되고 휴게소 내 실내 취식은 연휴 기간에 한해 금지됩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6.25 전쟁 전후에 벌어졌던 민간인 학살 사건들은 수십 년 전부터 알려졌던 사건도 최근에 알려진 사건도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선 이런 민간인들의 피해가 많았음에도 사건의 조사를 해달라는 피해 접수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들은 숨져가고 역사적 진실을 밝힐 기회는 자꾸만 줄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정부가 6.25 전쟁 기간 동안 납북된 것으로 파악한 피해자는 모두 82,959명입니다. 납북 피해자를 시군별로 분석해봤더니 당시 강릉군이 4,150명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4,000명 넘는 사람들이 납북됐습니다. 이처럼 영동 지역은 인민군이 가장 먼저 들어온 지역이었고 치열한 전쟁으로 남과 북이 짧은 시간 동안 번갈아 점령하면서 특히 피해가 컸습니다. 양양의 어느 가족묘원은 북으로 끌려간 뒤 사망 여부를 모르는 가족들의 묘비에 재북,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거라고 추정된다는 두 글자만 적혀 있습니다. 우리 대까지는 지금 이 동족상조를 알겠지만은 우리 밑에 아이들이나 지금 커난 아이들은 이런 상황도 모른다고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 중에서도 혼자 살아계신 분들이 아직 있으니까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모든 거는 끝나는 거예요. 거창 양민학살 당시 주민 수백 명을 마구 학살하고 어린이와 영유아 시신을 안매장했던 국군 11사단 한동석 소령. 지금도 거창의 피해자들이 치를 떠는 한동석이 이후 제5대 강릉시장으로 재직했다는 사실은 거창에서도 강릉에서도 잘 알지 못합니다. 한동석이라는 사람이 양민학살하고 수많은 무고한 어린애들, 부녀자, 노약자들까지 양민학살한 이후에 학살했던 그 당사자가 강릉시장까지 했다는 거는 2000년대 이후에 저희가 알게 된 겁니다. 정말 비통하고 억울한 마음이. 강원도에는 많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피해는 30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연로한 피해자들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기다리기보다 국가기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사건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국가 직권조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래서 사실들을 발굴해야 되는 문제인 거고 피해자들을 발굴해야 되고 피해자가 아니어도 목격자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국가가 적극적으로 사건을 발굴하고 조사한 뒤 사과해야 합니다.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인권 유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정말 잘못했다고 사과해 줬으면 좋겠어요. MBC 강원 영동은 민간인 학살에 관한 다큐멘터리 숨 3부작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밤 10시 30분에는 제3부 학살의 굴레 편이 방송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도의 한 국립대 교수가 성추행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대학에서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겁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내 한 국립대 교수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해 7월입니다. 해당 교수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 안에서 외부인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초 검찰로부터 수사 결과 통보를 받은 대학 측은 해당 교수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춘천지방법원이 1심 재판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자 대학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교수와 검찰 모두 항소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아직 남았지만 대학은 성비위 사안은 징계 수위가 높다며 해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소청을 거쳐 해임 처분이 확정되면 3년 동안 공직으로 가는 게 힘들어집니다. 강원도 내 또 다른 국립대 교수도 성추행 혐의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해당 교수는 지난해 10월 졸업한 제자를 만난 자리에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 춘천교대 등 도내 3개 국립대에서 발생한 성희롱, 성폭력 등 성비위 사건은 드러난 것만 22건에 이릅니다. 교육부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수사 개시만 해도 해당 교원을 직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을 교육공무원법에 신설했습니다. 특히 이제 국립대 같은 경우는 책무성이나 이런 부분으로 따졌을 때 또 징계나 이런 처분이 또 뭐 더 이제 좀 강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교수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국립대 교수들의 성비위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성비위에 대해 사회적으로 엄격한 잣대가 형성되면서 처벌 수준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가톨릭 관동대가 총장 직속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학 구조개혁안 마련을 본격 추진합니다. 가톨릭 관동대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학 전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 경영, 조직 등 대학 혁신안을 만들고 외부 평가에 대비한 대학 평가 지표값 향상 방안, 대학 브랜드 이미지 강화 등에 나섭니다. 가톨릭 관동대는 올해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 탈락한 결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비대위를 구성했다며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혁신성장 거점대학이 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릉시 진안상가 저동지구와 양양군 양양지구가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내년도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강릉 진안상가 저동지구에는 모두 497억 원을 들여 내년부터 2025년까지 분당 930톤, 620톤 규모의 배수 퍼프장 2곳을 설치하고 우수관로 2.6km 정비와 도로 1.7km 개선 사업이 실시됩니다. 또 양양군 양양지구에는 2025년까지 485억 원을 들여 양양읍 시내 구간 침수 피해 방지 사업을 추진하며 배수 펌프장 3곳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고 소하천과 침수 지역 우수관거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화재 안전성 검증 시설 구축 사업이 삼척에서 10월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삼척 소방방재연구단지의 지상 5층, 연면적 4,712제곱미터에 ESS 화재 안전성 검증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이달 안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10월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는 69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내년 9월까지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속초 앞바다에서 물에 빠진 2명이 구조됐지만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1명은 숨졌습니다. 오늘 낮 1시 10분쯤 속초 영금정 갯바위 앞 해상에서 사람이 물에 빠진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받은 해경이 2명을 잇따라 구조했는데 먼저 발견된 40대 여성은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수색 1시간 40분 만에 발견한 50대 남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해경은 구조된 여성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